자, 윤석열 총장을 어떻게든 징계해서 내보내려고 하는 게 이 정권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 소식 전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뭔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추미애를 위시로 해가지고 이 정권이 기어코 손발을 자르는 걸로도 모자라서 아예 윤석열을 검찰총장에서 내쫓아버리겠다라는 일련의 시도를 이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말이죠. 이낙연, 추미애 등등 이 정권 인사들이 압박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찍어 누르기 시도가 과연 현실화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다라는 말들이 나오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지난날 저희가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 이 추미애 9일날 국회에 나와서 검찰총장이 4명을 거역했다라는 표현을 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죠. 뿐만 아니라 저희가 금요일날 보도드렸습니다. 그동안 이 특별수사팀, 특별수사단 구성과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이 탄력적으로 재량권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수사를 맡고 있던 그 여러 인사들에 대해서 좌천시키고 찍어 누르고 그러한 시도를 하더라도 검찰총장의 재량권을 이용해서 특별수사팀을 만들면 충분히 수사를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희가 기대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추미애가 어떤 짓을 벌였냐? 그동안 재량권이 인정되던 특수팀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가지고 앞으로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라. 너 특별수사팀 이런 거 장관 허락 없으면 안 만들어줄 거야 라고 함으로써 사실상 검찰총장의 재량권마저도 지금 빼앗아버린 그런 일련의 상황이 이어졌다. 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중립성을 해치고 검찰 수사를 사실상 통제하겠다라는 선전포고로 많은 분들이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낙연은 또 어떻습니까? 추미애가 고자질을 해가지고 윤석열이 내 말을 안 들어요 라고 고자질하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해라 라고 하면서 사실상 뭔가 징계를 내려야 된다는 듯한 그러한 뉘앙스를 네. 이낙연이 풀풀 풍겼죠. 그리고 그날 밤에 9시에 국회에서 문자를 대놓고 딱 찍혀주는데 거기에 적힌 내용이 징계와 관련한 법령을 찾아놔라 라고 나오는 그 지시. 결국 추미애가 감찰을 지시해서 사실상 윤석열을 찍어 누르려는 거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또 우려했던 그런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논리가 참 빈약했던 것이 이 추미애가 이 징계를 하려는 근거가 뭐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사 의견 제시에 대해서 불복종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인사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통화해가지고 뭐 물어봤고 집무실로 오라고도 했고 했는데 윤석열이 안 해줬다. 저거 내 말 안 들은 거야. 저거 감찰해야 돼. 저거 징계해야 돼. 라고 지금 추미애가 아주 졸렬하게 지금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법조계 관계자들은 황당해합니다. 뭔 소리냐? 윤 총장에게 책임 묻는 거 말도 안 된다 라고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추미애는 불복종을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봤는데 네. 대꾸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법조계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3가지의 논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일단 법무부가 순서부터 틀렸어요. 원래는 상급 기관이 법무부에서 인사안을 이제 딱 해가지고 이제 검찰에 줍니다. 그러면은 검찰이 그걸 보고 이제 의견을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떤 인사 조치가 이루어졌냐? 법무부가요 인사안을 윤석열 총장에게 먼저 제시하고 의견을 물어본 게 아니라 애초에 윤석열 총장한테 인사안에 대한 제시도 하지 않아 놓고 그 이성윤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먼저 인사안을 내놔라 라고 요구한 거예요. 거꾸로 됐어요. 그쵸. 원래는 법무부가 인사안에 대해서 틀을 만들어 놓고 그걸 검찰한테 줘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보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는데 이번에는 이 법무부가 검찰국장을 통해 가지고 너네 인사안 내놔 라고 갑자기 대뜸 얘기했던 거죠. 순서부터가 틀렸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절차도 틀렸습니다. 이 인사안이라는 거는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자료를 공유하면서 법무부가 인사를 내놓으면은 검찰이 그걸 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습니다 라고 자료를 공유하면서 조율하는 게 그동안의 일반적인 상식이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요. 이 법무부 검찰국이 이제 관련된 자료들을 갖고 있는데 이걸 검찰한테 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검찰한테 자료도 내주지 않으면서 뭔 인사를 논합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검찰한테 인사안도 안 내놓고 그리고 심지어 자료도 주지 않고 그래놓고 검찰총장한테 인사 얘기하자? 이거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죠. 상식적이지 않은 거죠. 검찰하고 인사에 대해서 공유도 하지 않아놓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내놓으라고 하면 윤석열 총장이 뭘 알고 의견을 내놓겠습니까? 사실상 의견을 내놓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윤석열이 의견 제시하지 않았다 라고 말하니까 이 법무부가 오히려 잘못을 한 거는 법무부가 잘못한 거죠. 윤석열 총장 이런 얘기를 해요. 왜 항명했냐? 항명이 아니다. 내 권리를 포기한 거다.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죠. 네. 항명한 게 아니라 내 권리를 포기했다. 저렇게 한다면 내 권리를 사용할 수가 없지 않냐. 내가 반대한 게 아니라 그리고 또 거부하고 항명한 게 아니라 내 권리를 포기했다. 그냥 아주 그냥 발언 하나하나가 감칠맛 나요. 그렇습니다. 딱 부러져요.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도 그 여권에서 항명이라고 떠들어대니까 항명이 뭔 말이야. 나는 내 의사를 포기한 거다. 내 권리 포기하고 그냥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게 둔 거야. 라고 말한 건데 그럴 수밖에 없죠. 아무런 자료도 주지 않고 인사안에 대해서 법무부가 일체 자료도 주지 않으면서 의견을 물으라고 하니까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뜻대로 하세요. 저는 제 권리 포기하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한 건데 이걸 가지고 윤석열이
의견을 묻지 않았다. 저거 항명이다. 징계 때려야 된다. 라고 법무부가 말하니까 너무나도 웃기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참 많이 회자됐던 내용이죠.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30분 전에서야 연락해가지고 집무실에 와서 의견을 물었다? 이거 지금 사람 갖고 놀리는 거잖아요. 심의를 하는, 검찰 인사를 심의하는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30분 전에서야 장관 집무실로 오라고 윤석열 검찰총장 호출한 거, 이거 논란이 있고요. 추미애 입장에서는 이게 변명거리가 되는 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뭐 30분이 저희들 뭐가 됐든 간에 30분이고 뭐고, 그거 만약 윤석열이 와가지고 의견 냈으면은 내가 30분이 뭐고 더 해줄 수도 있었을 거야 라고 지금 만약 변명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모순인 거예요. 애초에 추 장관은 협의할 의사가 없었다라고 지금 모든 분들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일날 대통령 재가를 받으려고 방문 스케줄까지 다 잡아놓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몇 시에 청와대 가서 이거 재가 받으러 간다 라고 스케줄 다 잡아놓고 인사위원회 30분 전에 불렀다. 자, 그러면은 윤석열 총장이 만약에 와가지고 이거 잘못됐고 저거 잘못됐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청와대 방문 일정 그 잡아놓은 건 어떻게 소명한 건가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러니까 그냥 요식행위를 했다. 청와대 갈 스케줄까지 다 잡아놓고 30분 전에 딱 해가지고 그냥 나는 나 할 만큼 했어 라고 그냥 요식행위를 한 것밖에 없다는 게 여기서 또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하려고 청와대 일정까지 다 잡아놨습니까? 윤석열하고 얘기를 해놓고 일정을 잡아야죠. 윤석열하고 얘기할 생각이 없으니까 드립다 그냥 청와대 갈 일정까지 다 잡아놨던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지금 추미애의 그 말이 변명밖에 안 된다라고 지금 법조계 관계자들이 지적을 하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러면서 저들은 말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를 게을리한 것이다. 왜? 의견을 개진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한 거니까 이거 게을리한 거 아니냐, 직무를. 지금 의견 개진했잖아요. 내가 가서 할 얘기가 30분 동안 어떻게 그 많은 인사들을 검증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포기하겠다. 이거 의견 개진한 거예요.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건 항명이 아니라 윤석열 총장은 아주 합리적으로 풀어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애초에 법무부 측에서 의견을 제시할 여건이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권리를 포기한 거다. 이게 어떻게 게을리한 겁니까? 뿐만 아니라요. 그렇다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인사안에 대해서 그동안 모른 척했던 것도 아니고 그동안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위해서 인사안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이 법무부에. 인사안 주세요. 인사안 주셔야지 우리 검찰에서 이걸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법무부가 뭐 했어요? 인사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인사안이 없다. 뭐 이미 청와대 냈다. 뭐 이런저런 말하면서 검찰에다가 인사안을 끝까지 내지 않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의견 개진한 거는 오히려 법무부가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위해서 인사안을 그동안 총장으로서 요청했는데 어떻게 이게 직무태만이냐. 총장은 할 만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은 건 법무부 당신들이야 라고 지금 지적을 따끔하게 했던 상황인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장관이 4명을 거역했다, 내 허락 없이 뭐 팀 못 만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지금 봉건주의적인 사고방식 아닙니까? 그런데 검사는 어떤 자리입니까? 정치적인 판단 고려 없이, 좌우 고려 없이 중립적인 관점에서 윗선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수사하는 게 검사들 아닙니까? 검사는 장관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법무부 장관이 말하는 태도가 웃긴 거예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야, 너 왜 내 말 안 들어? 장관 말 똑바로 들어야지 라고 말하는 건데, 검사라는 사람은 그런 위치가 아니다. 검사가 아무리 그 상급 기관이 법무부라고 해도 그렇지 장관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존재느냐라는 지적을 해야 되죠. 하다못해 평검사조차도 검찰 조직 내에서 윗선이 부당한 지시하면은 따르지 않을 권리가 있거든요. 그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검찰청법 7조에 윗선이 부당한 지시를 했을 때 거기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규정이 다 있는 겁니다. 법적으로 검사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된 지시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권한이 있는 것이 검사들인 건데, 그런데 장관이 내 말 안 들었으니까 징계한다? 그 자체가 애초에 모순일 수밖에 없다. 결국 징계 시도가 먹히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지금 추미애와 이 집권 세력들이 강행 처리하려고 했다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윤석열 총장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문재인의 이 3대 게이트 다 밝히고 말이죠. 국민 앞에 소상하게 드러내놓은 다음에 문재인이 꼭 처벌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권의 심판을 꼭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번 총선 꼭 승리해야 됩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